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398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2021 EU 장기요양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는데 17년이 걸렸는데요.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에 비해 7년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문제까지 맞물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찾아오고 있죠. 인구의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유럽에서도 30년이 지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 비중의 41%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오늘은 올해 유럽연합이 발표한 장기요양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장기요양 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EU 장기요양 보고서는 EU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과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다양성과 사회보장, 고용, 보건 정책 등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령 인구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재조명되면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요양기관은 노인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공간으로 다른 장소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의 유럽 담당 국장 한스 클로게는 유럽 지역 국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장기 요양시설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비춰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선 장기 요양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 시스템에 대한 개편과 더불어 서비스 종사자의 환경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0%가량이 여성으로 조사돼 성적 평등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6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은 33%인 반면 같은 연령의 남성 중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은 19%라고 합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노동자의 비율은 더욱 낮아 문제가 되고 있죠. 요양 서비스 시장의 성적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임금 수준, 장기 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시스템적인 부분과 노동 환경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인구 중 많은 비율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접근성과 비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상 행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3명만이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죠.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빈곤선 이하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고령 인구가 많아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부문의 장기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전체 장기 요양 서비스 중 공공부문의 장기 요양 서비스는 10%에 불과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구조상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서비스의 시장은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우가 적절하지 못할 뿐더러 해당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의 개선, 노동 조직의 개선,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등 다양한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공공부문의 요양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적게는 30%, 많게는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비공식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요양 서비스는 공식 요양 서비스에 비해 접근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비용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공식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상 어려울 수 있겠죠. 현재 비공식 요양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유럽연합 전체 GDP의 2.4에서 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지출하는 공식 요양 서비스의 금액을 초과하는데요. 요양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공식 요양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함께 공식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비공식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겠죠. 설령 코로나가 종식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도 인구의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떠안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국의 평균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은 2019년에는 GDP의 1.7%를 차지했으며 2050년에는 2.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EU 회원국들 모두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가 확대된다면 2050년에는 3.4%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요양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노령인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물론 건강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적인 건강 증진과 함께 질병 예방을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재정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끼리 더욱 협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개혁에도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 EU 장기요양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 인구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엄 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요양 서비스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존엄 케어를 위해 요양 보호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와 요양 보호사 모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